자, 61번부터 보겠습니다. 게슈탈트에서 말하는 환경과의 접촉 장애 중, 자, 다음 네모칸에 있는 것은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자, 개체가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행동 방식이나 가치관을 외부로부터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발생을 하고, 이러한 것은 완전히 동화되지 못한 채 개체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에 악영향을 미친다. 네. 말은 무지하게 어렵게 써놨지만 이거 일단 내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죠? 무작정 따라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작정 따라하는 거. 내사는요, 자기가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어떤 자기가 이제 푹 빠진 대상한테서 이제 어떤 행동을 따와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을 먼저 얘기한 사람은요, 프로이트였습니다. 예, 여기. 내사는 이제 게슈탈트 개념으로 많이 쓰이고, 대상관계 이론에서 거의 중점적으로 쓰이지만, 예, 프로이트가 말한 방어 기제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얘기할 때, 이것을 주장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명확하면 되는데,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게슈탈트의 대표적인 학자가 프로이트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게슈탈트에서 쓰는 많은 개념들이 그 이전에 있었던 학자들이 주장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 학자가 활동한 시기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사는요,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냐? 대상관계 이론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대상관계 이론은 오브젝트 릴레이션 티오리 그러잖아요. 어떤 거죠? 현재 어떤 사람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과거에 형성된 어떤 인간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생겼다는 그런 이론이 대상관계 이론인데 이 대상관계라는 개념은 프로이트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고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쓰기 시작을 했고 발전을 시켜서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이 됐습니다. 그렇죠? 뭐 대상관계 이론의 학자다 그러면 일단 위니콧이 먼저 생각나실 거고 위니콧 그리고 마가렛 말러 또는 밀러라고 하죠. 하인츠, 코트하고 뭐 윌리엄 페어베인하고 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이 대상관계 이론에 굉장히 맞는 말을 한 사람이 에릭슨인데요. 에릭슨. 한 예로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에릭슨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네. 에릭슨 진짜 오래 살았거든요. 장수하셨거든요. 딱 시기도 어떻게 1902년에 태어나서 199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무려 92살까지 사신 분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고 굉장히 대단한 학자잖아요. 이분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겠어요? 30대겠어요? 뭐 40대, 50대, 60대겠어요. 그렇죠? 이분도 꾸준히 자기 공부를 하신 분이라 에릭슨이 활동했던 시기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굉장히 오래 활동을 하셨고 대상관계 이론을 얘기할 때 우리가 에릭슨을 대상관계 이론 학자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진 않지만 에릭슨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분이 주장하신 게 이제 1차 양육자, 보통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존재 또는 그분이 이제 부재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 성장 과정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신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거 가장 대상관계 이론에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깍둑놀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가 이제 눈앞에서 대상이 사라져도 그 대상의 존재에서 나한테 다시 돌아올 것이다를 어, 알려주고 분리불안을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내면이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데 깍꿍놀이만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죠. 이해를 해두시라고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대상관계 이론에서 심리적인 어떤 발달 단계가 있을 때 이제 3단계로 봤는데 그 첫 번째가 내사였거든요. 그다음에 내사, 그다음에 동일시, 그다음에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단계로 가는데 이 발달 단계에서 첫 번째로 내사가 나온 이유는 내사가 가장 원시적인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무의식적으로 그냥 좋으면 무조건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미성숙한 어떤 인격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라서 우스갯소리로 막 날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머리 모양 따라하고 말투 따라하고 막 내 어떤 걸 따라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런 걸 눈치를 잘 못 채고 있을 때 쟤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쟤는 그만큼 인격이 굉장히 미성숙하고 내가 쟤한테 이 퍼스널 인플루언스가 굉장히 강했던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예,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대상관계 이론을 떠올리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죠. 예. 자, 여튼 60
몇 번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냐? 61번 얘기를 하고 있었죠? 61번에 대상관계 이론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좀 왔는데 게슈탈트의 개념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여기 내사가 있고 투사가 있고 반전이 있고 편향 내려가라 내려가라. 네, 융합이 있고 예, 편향이 있잖아요. 편향 2022년 한상심에 나왔던 시험에 나왔던 개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6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게슈탈트 이론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은 모두 게슈탈트 이론에 대한 내용이고요. 5번에 성격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게 아니라 무시했습니다. 게슈탈트는 성격의 인지적인 측면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2번의 답은 5번이고요. 제가 61번의 답은 1번 내사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안 드렸던가요? 네, 내사, 1번 내사, 62번에는 5번입니다. 성격의 인지적 측면을 무시했다는 거. 네. 그리고 63번. 교류 분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일단, 한번 쭉 보세요. 63번에. 교류 분석의 특징은요, 일단 의사 교류 분석, 트랜스액셔널, 그렇죠. 트랜스액셔널 교류 분석이니까 트랜스액셔널 아날라시스 그래서 영어 강사 맞나 발음이 transactional analysis 그쵸 네 이렇게 발음하면 재수없다 그러니까 네 딱딱하게 하겠습니다. TA 교류 분석이고요. 에릭 번 대단한 분이십니다. 네, 제가 교류 분석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교류 분석의 창시자 번 맞고요. 에릭 번이십니다. 그리고 자아의 상태를 부모자, 페어런츠, 어른자, 어덜트, 그리고 어린이자, 차일드로 나눴습니다. PAC로 나눈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조금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인간의 강점에 초점을 두는 이론 맞고 상담의 주요 목표는 내담자가 자율성을 성취하도록 하는 거 맞고 현재 자신의 행동과 생활 양식을 보다 적절한 것으로 다시 선택하고 재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3번 보기 보시면 뜬금없이 청소년 자아가 튀어나왔죠. 청소년 자아라는 말은 없습니다. 63번에 2번이 정답이고요. 64번 보시면 교류 분석의 상담 과정은요. 일단 요겁니다. 일단 계약이 일어나고 구조 분석하고 의사 교류를 분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다음에 게임 분석하고 각본 분석 스크립트 분석하고 그 다음에 결단을 다시 내리고 크게 잘라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요거 64번의 탑 1번이죠. 그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65번을 보시면요. 자, 교류 분석 상담 이론의 자아 구성 요소 중 꼬마 교수 자아로 어른 자아의 축소판으로 창조적이고 탐구적이며 조정적인 기능을 하는 자아는 그랬어요. 이게 실제로 시험에 딱 나오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답을 줬어요. 꼬마 교수 자아라고 했잖아요. 리틀 프로페서입니다. 그쵸? 리틀 프로페서입니다. 그래서 L, P 해서 답은 1번이겠네요. 65번에 1번 리틀 프로페서 꼬마 교수 자아입니다. 이 교류 분석의 그 구조가 P, A, C라고 했잖아요. 페어런츠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크리티컬 페어런츠, 너처링 페어런츠, 비판적 어버이자, 양육적, 허용적인 어버이자, 그리고 어른자는 냉정하게 언제나 이성적이라는 중심 잡고 있는 애고요. 애가 아니죠. 어른이고요. 그 다음에 아답티드 차일드, 프리 차일드 해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얘는 A겠죠. 이 구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게 또 세분화해서 나눠져요. 일단 요 기본 구조를 아시고 여기 2차 구조 분석 보이시죠? 이렇게 갑니다. C가 또 막 나눠져요. 요 차일드, 어린이 자아 안에 있는 이 개념을 다시 나누면 리틀 프로페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66번으로 넘어가면은 다음 중 현실 치료 상담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현실 치료 상담 이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66번 문제도 너무나 감사한 문제죠. 답을 맞추는 것보다는 이 개념을 좀 알아두시는 문제로 보시면 좋겠고 4번이 아예 아주 싸구려 편으로 나가리죠. 그쵸? 이런 문제만 나와주면 좋죠. 왜?
현실 치료 상담 이론인데 현실에 초점을 두지 미래에 두겠어요? 그래서 6번에는 4번이 답이고 이런 거는 이제 답을 맞추고 넘어가지 마시고 1번, 2번, 3번, 5번이 예, 현실 치료 상담 이론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67번 보시면 현실 치료의 상담 과정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예, 여기다가 적어놨을까요? 그쵸? 예. 여기 보시면, 자, 현실 치료 상담 이론은 인간을 굉장히 합리적인 존재로 봤어요. 굉장히 의지가 있고, 인간은 굉장히 훌륭한 존재로 본 거죠. 자기한테 인간한테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더욱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의지와 힘이 있는 존재라고 봤고요. 과정을 이렇게 RWDP로 나눴습니다. R은 일단 릴레이션십이고요. 그것도 적어야 되나요? 릴레이션 왜? 하여튼 이렇게 심리학을 우리나라에서 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릴레이션십 그 다음에 원트 소망 요거를 탐색하는 거. 그 다음에 얘가 doing입니다. doing 그리고 얘가 이제 평가 evaluation 그 다음에 plan입니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R, W, D, E, P가 되는 거고요. 요 R은 생략하기도 합니다. 일단 관계를 맺기 시작해야 뭔가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67번에는 그래서 W, D, E, P로 쓰기도 해요. 지금 요거 써놓은 게 67번에는 4번이죠. 네, 67번에는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68번으로 가시면 현실 치료의 상담 과정에 이 약자를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 관계 형성 맞죠? 그 다음에 W는 행동 탐색이 아니라 욕구 탐색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행동에 초점 두는 거 D, doing, 책임 있게 행동하는 계획, 그다음 계획 세우는 거 plan, 평가하는 거 evaluation 해가지고 네, 여기서 틀린 거는 지금 2번이죠. 18번의 답은 2번. 행동 탐색이 아니라 욕구 탐색이라고 적어야 맞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69번으로 가시면 자, 요 네모칸에 있는 게요. 현실 치료에서 얘기하는 인간관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목표를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고 뭐 그렇다. 그런 존재로 봤다. 예, 그리고 요 현실 치료에서 얘기하는 요거 중요한 개념 사랑, 소속, 힘, 자유, 즐거움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다? 심리적 욕구 생존이라는 예, 생리적 욕구. 그러니까 현실 치료 상담 이론에서 기본적 욕구가 이렇게 심리적 욕구와 생리적 욕구가 있다 정도 예,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자다가 깨워서 일어나서 말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아 이건 그거다라고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 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나오니까요. 그럼 한 가지야지. 잘 나오는 거 이해해야 되는 게 한두 가지여야지. 아유 정말. 네, 여러분 힘내세요. 70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과 관련 있는 것은 네, 교류 분석에 나오는 I'm okay, you okay, I'm not okay, 뭐 you are okay 요 과정이고요. 요거는 나중에 교류 분석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할 굉장히 많은 내용이라서 일단 저는 교류 분석이 너무나 매력적인 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부정적인 어떤 사고가 정말 스물스물 피어올라서 어느 틈에 나를 휘감고 그 부정적인 어떤 바닥으로 사람을 자꾸 끌어내리는데 그것에 대한 아주 명쾌한 이유를 제시한 것이 저는 예, TA 교류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좋아합니다. 교류 분석을. 그래서 한번 얘기하면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0번 보시면 이거는 지금 투사적 생활 자세로 여기는 안 써 있나요? 제가 안 썼나요? 볼까? 교류 분석 여기 그쵸? 자, 여기 교류 분석을 보시면 일단 오케이 오케이 하는 게 막 나오잖아요. 일단 인간이 태어났을 때는 탁 태어났어요. 그때는 I'm not okay입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예, 인간의 출산은 다른 인간이 도와주지 않으면 얌전하게 일어날 수 없죠. 포유류 동물들은 자연계에서 태어나면 바로 다른 포식자가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걷고 뛰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만은
인간이 굉장히 나약한 존재로 태어나는 이유는 어떤 환경에서든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인간은 남극 북극에도 살고 열대 지방에도 살고 아열대 지방에도 살고 바닷가에도 살고 산속에도 살잖아요. 인간은 자기가 태어날 환경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약한 존재로 태어나서 그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려고 사는 굉장히 예, 이 발달한 지능을 가진 발달한 어떤 그 삶을 가진 생명을 가진 포유류라고 하는데 태어날 때 인간이라는 포유류만이 유일하게 다른 종족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안전하게 태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태어났을 때 반드시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I'm not okay를 인지하게 되고 나 이외의 모든 세상을 뜻하는 you겠죠? you는 너무나 you are okay. 훌륭한 존재가 됩니다. 이게 인간이 태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마인드인 거예요. 난 정말 형편없는 존재야.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는 너의 도움이 없으면 죽어. 넌 나를 도와주고 완벽한 존재구나. 너무나 행복한 삶을 나에게 주는 너는 완벽한 존재로구나. You are okay. 이게 I'm not okay, you are okay가 이제 인생 초기의 태도입니다. 가졌다가 이게 막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가는데 나는 여전히 I'm not okay인데 세상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 다음에 가는 게 이제 I'm not okay, you are not okay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을 이제 교류 분석에서 하는데 제일 마지막 단계는 I'm okay, you're okay입니다.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I'm okay, you're okay는 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이상적인 단계로서 앞에 있는 3단계 I'm not okay, you're okay. I'm not okay, I'm not okay. I'm okay, you're not okay. 세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상태이고 굉장히 본능적인 상태이지만 제일 마지막에 I'm okay, you're okay는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야만 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교류부터 너무 멋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70번에 있는 보기는 자 볼게요. 투사적 생활 자세라는 게 뭐예요? 말은 어렵게 썼지만 결국은 다 남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 아니고 다 남 탓. 투사적 생활 자세로서 자신의 실수를 타인에게 전가시킨다. 부모에 대한 긍정이 부정으로 바뀌면서 반항심에 의해 형성된다. 일단 부모, 환경, 세상이겠죠? you잖아요. You are not okay입니다. 일단 you are not okay. 70번에 네모칸은 일단 you are not okay겠고요. 세상은 비난, 불신, 좌절, 분노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요 상황에 고착이 되면 안 되겠죠. 이거 다음으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자, you're not okay. 넌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내 탓은 하나도 없고 다 네 탓이야. 일단 첫 번째 줄에 자신의 실수를 전부 다 타인에게 전가시켰다는 건요. 나는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I'm okay, you're not okay. 이건 뭐죠? 자기는 나는 긍정이고요. you로 대비되는 타인은 부정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이 있는 4번이 정답이겠네요. 70번에는 4번입니다. 자, 교류 분석에 대한 설명은 나올 때마다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1시간 내내 설명하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교류 분석 너무 멋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지금 I'm okay, you're not okay 이 상태에 고착이 되어버리면요. 보통 상처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학대를 받거나 어릴 때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 놓였던 아이들이 I'm okay, you're not okay 상태에 고착이 되어서 까딱 잘못하면 범죄자나 세상을 비관하는 어떤 반사회적인 인간으로 자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자, 71번을 한번 보세요. 그럼 이런 교류 분석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를 71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1번의 답은 5번 교류 분석입니다. 긍정적 존재이고 사고, 감정, 행동을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고 자신의 목표와 행동을 선택할 수 있고 인생 초기 부모의 명령대로 행동하는 것을 학습은 하지만 후에는 I'm okay, you're okay로 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자율적인 존재이고 자, 인생 초기 잘못 형성된 조건들 아까 말한 것 같은 자기 긍정, 타인 부정 I'm okay, you're not okay와 같은 잘못 형성된 조건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넘어서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훌륭한 존재로 본 것이 교류 분석입니다. 네, 71번에 5번이고요.
자, 72번으로 갈게요. 다음 보기의 내용과 관련 있는 것은 개체가 자신의 유기체 욕구나 감정을 하나의 의미 있는 행동 동기로 조직화하여 지각하는 것, 게슈탈트입니다. 72번은 게슈탈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73번은 게슈탈트에서 사용하는 전경과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느 한순간 관심에 초점이 되는 부분을 전경이라고 하고요. 관심 밖에 있는 부분을 배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해설지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적다 보니까 72번에 4번, 73번에는 1번이 정답입니다. 74번 보시면요. 74번은 저기 58번 문제. 앞으로 페이지를 넘기셔서 58번에 제가 앨리스 얘기를 하면서 ABCDE 이론이라고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A칸이 비어 있잖아요. 엔티시던트가 빠져 있죠. 그쵸? 자, 엔티시던트는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쵸? 자, A는 선행 사건이겠고, 그 다음에 A, 지금 여기 두 번째 B칸에 들어갈게. B는 빌리프, C는 컨시퀀스, 그 다음에 들어올 게 D죠. A, B, C, D. D는 디스퓨팅, 논박이었습니다. 그래서 74번에는 5번이 답이겠네요. 자, 마지막 7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지행동 치료, 액과 벨리스, 백과 앨리스, 상담 기술 나오는 거, 커그니티브 비헤이비어 테라피, 인지행동 치료, 이번은 백 거겠네요. 자, 이 인지행동 치료에서는요, 정서적 과제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 인지적 과제만을 줍니다. 내담자한테 문제를 어떻게 표로 좀 만들어서, 여기 써 있죠? 여기 써 있네. 네. 이렇게, 문제 목록표를 만들고 어떤 신념을 밝혀서 논박을 하게 하고 비합리적인 신념을 줄이기 위해서 과제를 계속 내줍니다. 정서적인 과제가 아니겠죠. 명확해야 되니까, 정서적 과제 아니고 인지적 과제만을 줍니다. 그래서 75번의 답은 2번입니다. 답 맞췄다 넘어가지 마시고, 자, 1번, 3번, 4번, 5번이 CBT, 인지행동 치료에서 사용하는 상담 기술이구나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영상을 막 찍어서 지금은 사실 밤이 늦었거든요. 말이 좀 새거나 정신줄이 약간 흔들린 순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75번까지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76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는 왜 친데? 76번부터 하겠습니다.